오늘 보실 문제 2015년도 6월 27일 날 시작했던 2회 문제, 우리 교재 1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접근성 센터,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기능들인데,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얘는 계정 관리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관리자 계정을 쓰고 자녀는 표준 사용자 계정을 써가지고 자녀들의 뭐 프로그램 사용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거에 보면 몇 세 이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뽀로로 이런 거는 전체 이용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 총싸움 하는 거는 18세 이상 뭐 이런 게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린 자녀들이 할 수 없게끔 제한을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녀보호 설정이죠. 접근성 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멀티미디어 특징은 다중매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그런 얘기고, 근데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대용량성, 그 다음에 CD, DVD, DVD,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가 발전이 됐고, 초고속 인터넷이 발전이 됐고, 그런데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디오, 비디오를 분리한다고? 동영상하고 자막은 분리할 수 있지만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 싱크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막도요, 잘못 받아오면은 자막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자막은 자막대로 움직이고 영상은 영상대로 움직여버리면 엉뚱한 자막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저도 사용하는 이제 뭐 곰플레어라든지 이런 TV파 플레이어 같은 거에 보면 그 자막 싱크라든지 이런 거 기능들도 있어요. 근데 오디오 비디오가 분리가 되면 아주 죽어납니다. 일 못해요. 3번 이거는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는 거죠. 케이블 TV를 통해나 또는 그 IPTV를 통해서 영상을 보다가 친구들이 이제 자녀의 친구들이 왔어요. 생일잔치라고. 유치원 이제 5살, 6살짜리 애들인데 짱구 같은 거 틀어주면 좋아하잖아요. 뽀로로 같은 거 틀어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IPTV를 통해서 리모컨으로 짱구를 검색해가지고 뭐 시청을 요청하면 짱구나 그 뽀로로 영화가 나오겠죠. 그런 거를 우린 주문형 비디오라고 보면 돼요. 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우리가 검색해서 시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바이러스 예방법에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유로 저장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예방법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이러스 예방법은 첫째, 백신을 최신 버전을 써야 되고, 다운로드 받은 거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 폴더에 있는 것도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고, 또 인터넷상에 전자우편에 첨부된 거는 검사를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건 열지도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인터넷 전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기술, IPTV, ASP, WTP, 뭐 VoIP 이런 거 있는데, VoIP가 바로 인터넷 전화와 관련된 기술이다. 설명은 뭐 자세히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안 돼 있네.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시켜서 일본 데이터망에서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 기술이다. 이때 처음 출제됐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출제가 됐죠. 이때 처음 출제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풀고 있잖아요. 최신 거를 먼저 풀고 나중 거, 묵은 걸 나중에 풀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요소를 표시하는 거 URL. 얘도 몇 번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BISDN.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통신망인데 디지털 방식이죠. 디지털 방식.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니까 뭐다? FTP.
텔넷은 뭡니까? 원격 접속이라 그래요. 원격 접속. 원격 접속이란 말은 뭐냐? 내 컴퓨터가 아닌 거를 내 것인 것 마냥 접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디 로그인 해가지고 내 것인 거 쓰잖아요. 그게 텔넷이에요. 옛날엔 텔넷 서비스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www 월드와이드웹 서비스 안에 그냥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전자우편 서비스, 뭐 크라우드 서비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유즈넷은 카페 같은 거예요. 카페. 뉴스그룹이라고도 부르죠. 동호회 성격. 동호회 성격. 9번. 압축 파일 형식에 해당되지 않는 거였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zip 파일이죠. zip. 알집. 윈도우 집. 그래서 윈집이라고 했는데 이 zip 파일 형식으로 들어가다가 ARJ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ARJ도 나왔고 zip도 나왔고 RAR도 나왔는데 SAS는 통계 패키지를 물어보는 SS인지 아니면 거기 발이 편한 그 샌들 있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 쓰는 신는 샌들, 그게 SAS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통계 패키지 중에는 SPSS라는 통계 패키지가 있고 SAS라는 통계 패키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가지.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니죠. 네. 10번 패치 프로그램. 패치는 이게 덮어 씌우는 걸 패치라 그래요. 옷을 입다 보니까 무릎에 구멍이 났네.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뭘 덧대서 꼬매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걸 패치한다 그러죠. 패치. 그러니까 두 번째,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데이트 하라 그러잖아요. 이때 업데이트 해주는 파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우리는 패치라 그래요. 패치. 아스키 코드 나왔네요.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 문자 다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페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 오류 교정이 가능한 건 해밍 코드고, 3개 전 비트와 4개 디지트 비트로 되는 건 맞는데, 이건 맞지만 대형 컴퓨터 사용하는 건 EBCDIC고,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려요. 그리고 확장 아스키 코드 8비트를 사용한 건 맞는데 멀티미디어 표현 방식이 아니라 일반 데이터 표현 방식으로 썼던 거고. 군데군데 좀 틀린 말들이 나와요. 네.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은 실행을 못합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 초창기에 옛날에 뭐 286, 386, 486 들어보셨죠? 이때 특히 386 이전에 286 시절에는 아주 힘든 게 뭐냐면 주기억 장치가 굉장히 작아요. 1MB. 1기가도 아니고 1MB. 그럼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실행하려니까는 1MB보다 큰 것들은 작동이 안 되니까 잘게 쪼개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국을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쓰는데 숟가락이 티스푼처럼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불편하죠. 그럼 국자처럼 크면 한꺼번에 뜰 수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면 갈수록 주기억 장치 용량을 크게 만든 거예요. 크게 만들어 놔야 프로그램 처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커버리면, 주기억 장치보다 크게 돼버리면 실행이 안 되니까 사용을 못 하겠더라.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가 8기가인데 8기가보다 큰 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현재 주기억 장치에 엑셀도 실행하고 포토샵도 실행하고 여러 개를 실행해 놓으니까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해져.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니까는 작동이 안 되더라. 이때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장치관리자. 장치관리자에 보면 노란색 물음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노란색 물음표. 장치관리자는 이렇게 들어가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관리를 누르시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관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떠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이상이 생기면 얘가 이렇게 펼쳐져요. 이상이 생긴 애들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펼쳐진다고. 근데 펼쳐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펼쳐진 애들 중에 어딘가에 여기 앞에, 여기 그림 앞에 노란색 느낌표가 떴어요. 노란색 물음표가 떴어. 그럼 뭐다? 이거는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제대로 작동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걸 또 물어보니까 이런 걸 또 안 봤으니 모르지, 헷갈리는 거지.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 얘가 지금 출제가 됐을래나? 지금은 이런 문제가 2017에도 윈도우 10에도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라는 기능은 있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 컴퓨터에 가서 여기 속성을 가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기본 정보 보기가 있죠. 그럼 윈도우 7이고 메모리는 8기가고 64비트 윈도우가 깔려 있고, 제품 번호는 제품 번호 밑에 있어요. 인증 번호 받은 거.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은 뭐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는 뭐다? 업데이트한 날짜는 프로그램 추가 설치한 목록에 가야 업데이트한 목록이 뜨지. 정품 인증받은 거 버전 용량은 떴잖아요. 그렇죠? 그 업데이트한 건 어디로 가야 나와? 프로그램 설치한 목록에 가서 봐야지.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목록에 가면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게 여기 있단 말이야. 업데이트한 거. 여기 업데이트한 거에 날짜가 나오지. 이렇게. 업데이트한 양이 많은가 보다.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예. 여기 날짜가 있잖아. 오른쪽에.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지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날짜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업데이트 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고 MSI에서 공지가 이루어지면 빨리 가서 봐야 돼. 어떤 업데이트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 그 번호를 찾아가지고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얘를 제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업데이트 날짜는 안 나온다는 거죠. 로고 플러스 T. 아까 로고 플러스 T 누르면 이렇게 밑에 화면 밑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창들, 요거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행되고 있는데, 얘를 로고 플러스 T 누르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작업 표실에 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L 누르면 락. 우리가 여기 보면 로고 오프한단 말이에요. 로고 잠금 기능. 이 잠금이 로고 플러스 L이에요. 락. 자물통 잠그는 거. F는 뭡니까? 검색하는 거예요. find의 줄입니다. 네. 접근 속도가 빠른 거 하니까 제일 빠른 게 뭡니까?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지 뭐.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얘는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CPU가 제일 빠르니까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를 이용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됐는데, 영상 편집은 못해요. 오디오 비디오 파일 재생, 콤플레어처럼 재생할 수 있고, CD 복사할 수 있고, CD 제작 레코딩도 가능하지만 영상을 편집할 수는 없어요. 영상 파일을 편집하려면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과거에 있었어요. 무료로 제공하던 게. 근데 이제는 무료로 제공하던 기능, 그거를 없앴어요. 그건 무료로 제공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무비 메이커라는 거를 이제 내가 실제로 써보고 싶으려면 돈을 내고 쓰든지 해야 돼요. 솔직히 무비 메이커라는 거 안 써요.
공짜니까 그냥 설명할 때 설명하지만은 간단한 거. 실제로 기능이 별로 없어요. 아주 불편합니다. 예. 지하의 지옥.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그러니까 채소를 다듬고 나면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걸 개비지라고 한대요. 쓰레기. 하여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야. 금을 집어넣으면 금이 나오는데 컴퓨터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좋은 정보를 넣어줘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쓰레기를 넣었더니 알아서 금덩어리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컴퓨터는. ALU는 뭐냐면 연산장치예요. 연산장치. 산술 및 논리 연산장치라는, 우리 CPU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그리고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설은 뭐냐면 제어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제어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틀린 거죠. EDPS, ADPS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도 이 말을 쓰나? 전산학 개론. 그 개론책에 가면 EDPS라고 처음에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음담패설의 줄임말이다 해가지고 예전에 그거를 이제 웃기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EDPS 그러면 컴퓨터는 컴퓨터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적인 전자적인 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싱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 과연 우리 커말 자격증에 의미가 있을까? CPU는 뭐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니까 뭐 의미가 있겠지만. 19번.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한 결과를 볼 수는 있지만, 업데이트를 설정하는 거는, 자동 설정하는 거는 업데이트 설정 기능에 들어가서 한다 그랬어요. 최근 문제도 나왔고 예전 문제도 나왔고,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프린터.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든 어떤 프린터든 하나는 기본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프린터, 얘가 기본 프린터예요. 이게 아빠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거를 연결한 네트워크 프린터이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사무실에는 로컬 프린터를 안 써요. 사무실에는 공유기, 허브 있잖아, 허브. 공유기에다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쓰거든요. 이렇게 로컬 프린터, 얘도 공유기 연결해 놨어요. 얘도 네트워크 프린터예요. 그럼 얘는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없게? 안 되죠.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어떤 프린터라든지 다 지정하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인쇄를 걸면 제일 먼저 작동하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라는 뜻입니다.